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92로 거래를 마치면서 18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개발클럽, 오늘도 시장 얘기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VSS에서 정은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790선을 회복했는데요.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종이 강했고요. IT와 자동차가 두각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 흐름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8월 달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8월 달에 절대적인 기준치로 보면 약 2%가량 하락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정말 힘든 8월 달을 보냈었거든요. 8월 달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제 9월 달이 나타나면서 9월 달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바뀌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바뀌는 이유가 이제 그간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대로라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주 후반부터 중국의 어떤 제조업 지수를 시작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세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의 어떤 가장 호전적인 어떤 이유를 본다 그런다면 수급이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2천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3천억, 3,588억 원을 매수를 했고, 현물의 매수세를 유지한과 동시에 선물에서도 매수세를 유지했었는데, 선물도 약 2,992억 원의 선매수세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동시 매수를 하면서 결국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주도 주 중반 이후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타났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했지만 선물에서는 더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호전적으로 국내 증시를 보는 이유는 그간 이제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어떤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표가 우리가 어떤 기대치만큼 좋게 나타났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지표가 지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안 좋게 나타나면서 기대치가 완전히 내려가 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안 좋았던 상태에서도 기대치보다 조금 좋게 나타나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좀 호재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포함했던 글로벌 증시, 즉 주변국 증시까지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역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맞추면서 투자 심리가 좀 연일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주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기대만큼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떤 종목으로 유지되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업종과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전기전자업종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가장 강력한 어떤 주도주라고 작년부터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어떤 둔화 우려감 또는 경기 우려감들이 나타날 때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게 나타난다 그런다면 또 물량들이 좀 쏟아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업종의 매수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기에 대해서 좀 좋게 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IT와 자동차 업종이 상승 업종이 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금융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권을 포함했던 보험, 은행업종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은 정권과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어떤 금통위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신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이제 경기가 주가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냐면, 작년부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은 기분 좋은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마감해가면서, 오늘 역시 이제 영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92포인트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는 올랐지만 거래는 한가했습니다.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주식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힘든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1800이라는 어떤 마디대 지수와 그리고 1800이라면 연고점인데 이걸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으로 돌파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800에 대한 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800 안착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난주 주중반 이후 계속해서 급등한 것에 대한 어떤 단기적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있을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좋았던 분위기인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좀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적으로만 2조 8천억 원, 2조 6천억 원 이상 또는 2조 8천억 가량 유입됐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옵션 만기 포지션만 본다 그러더라도 코스피 200 지수로 230일을 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800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인식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만 무난히 해소한다 그런다면은 지수는 이제 18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그런다면 이건 저점 매수 전략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IT와 자동차 업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IT와 자동차 업종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7월 달도 실적이 좋았었고 8월 달에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9월 달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설령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수보다 선정을 먼저 받았던 IT 업종이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수는 여전히 18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힘든 진통의 과정이 남아있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1800포인트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뒤로 대밀린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주식 고수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매수하신 종목에 궁금하신 점들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원래 이 시간에는 기업 분석을 해드렸었죠. 다음 주부터 대박 클럽이 시즌2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전문가들의 포트를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 종목 선택부터 또 대응 전략까지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서 함께하신 5주 동안 그간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셨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한 종목 한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진단을 종합해보면요. LG전자의 주가, 현재 주가 수준은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점 매수와 중장기 또 홀딩해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정 팀장님의 의견을 여쭐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연초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또는 경쟁사 대비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LED TV라든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 급격한 하락을 나타냈었고요.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제 91,000원대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 즉 경쟁력 부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90,000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11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9만 5천 원대까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3분기 실적이 다시 안 좋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뭐 실적이 1분기에 안 좋았고 2분기에 안 좋았는데 3분기에 좋게 나타날 리도 만무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성장성의 두려움이 나타날 당시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고 이후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본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은 기다리면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LG전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조금 우려감들이 많았던 것이, 삼성전자는 충분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을 하면서 신제품을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LEDTV가 결국 이제 우리가 LEDTV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LEDTV의 어떤 강점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겠다 싶으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경쟁사들이 경쟁사들이 경쟁품을 먼저 출시한 이후에 이것이 이제 날개 돋친 이제 팔린다라고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단행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감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LG전자는 후발 업체임에서도 불구하고 선발 업체들의 어떤 시장 점유를 야금야금 이제 뺏어가면서 이제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LG전자는 지금도 크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장성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들은 단기적인 우려감들을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펀드멘탈이 좋은 기업,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뭐 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떠났던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결국 긍정적인 신호가 예상이 되면서 추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좀 맞춰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매를 먼저 맞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실적이 설령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실적이 조금만 예상치보다 좋게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주가의 상승은 예상치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뭐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고 이거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 단가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12만 5천 원을 그때 설정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12만 5천 원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전고점, 여기서 11만 원대에서 좀 주가가 한번 대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단가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목표 단가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하신 지 한 40거래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간 LG전자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재 99,100원 선에서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목표가를 약간 수정을 하셨죠. 일단 1차 목표가를 11만 원대로 하시겠다. 2차를 기존 그대로 12만 5천 원대로 설정하시겠다 하셨으니까요. LG전자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해 두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포트 증권주 한 종목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중에서도 SK증권을 선택을 하셨었고요. 자, 단기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 역시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서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지 한 40거래일 정도 돼 가는데요. 수익은 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잖아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권주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업종 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은 것이 IT 업종과 증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SK증권을 선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7월 달에 지수가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증권주에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단기 고점,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 이날 이제 7월 14일 날 뭐 고점이
약 14.5%,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보면은 일평균 12% 상승할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1750포인트 박스권을 뚫고 추가 상승할 때였거든요.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결국 증권업종도 추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흘러내리다 보니까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타나면서 증권업종의 반등도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87% 상승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종목들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증권이라든가 다른 뭐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3% 이상 또는 4% 이상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이제 증권업종이 올라간다 그런다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SK증권 역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수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18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진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증권업종을 아무래도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지수가 상승한다 그런다면 증권업종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아무래도 결국 이제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SK증권의 어떤 뭐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이제 다소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대만큼의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지쳐가는 건 역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미래에셋 뭐 광고 중에 투자의 기본은 장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장기적인 투자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지수는 여전히 내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수 상승에 대해서 가장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에는 꼭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여전히 매도보다는 매수 쪽 또는 보유 쪽에 무게중심이 맞춰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 주가는 2,500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목표 단가를 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2,5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좀 의외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는 방향 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SK증권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해운주죠. STX 페노션을 들고 계십니다. 최근 해운주들의 실적은 턴어라운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흑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주가 그리고 전반적인 해운주들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STX 페노션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지 정 팀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은 STX 페노션이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종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7월 이후에 BDI 지수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했던 목표 단가가 14,000원이었는데 14,000원대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8월 중순 이후에 13,000원대 조금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나면서 좀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BDI 지수가 반등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물동량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컨테이너 화물 운임 지수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STX 페노션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은 결국 이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운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어떤 경기의 어떤 앞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죠.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고요. 이것으로 인해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물건을 많이 사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BDI 지수의 어떤 상승이 결국 STX 페노션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급락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을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계의 공장에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제조업, 즉 물건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처가 많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일단 제조업 지수는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국은 세계 유일하게 이게 가장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단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는 글로벌 경기의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인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세계인의 지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조업 지수는 좋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소득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지표는 미국의 어떤 경기의 70%를 이끄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사줘야지만은 결국 공장도 돌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른 우려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단행한다 그런다면 물동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급락이 나타났지만은 BDI 지수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강세로 이끌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STX 페노션은 사실은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STX라는 그룹에 엮여가지고 우려감들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STX 페노션인데, STX 페노션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 잡힌 우등생이라고. 결국 이제 본인은 좋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STX 그룹 자체의 우려감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STX 그룹 자체가 공격적인 어떤 경영이 이제 호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실적이 좋았고, 지금 현재 그룹의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통장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주가의 어떤 기대치도 계속해서 높여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표 단가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목표 단가는 1차적으로 14,3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는데, 제가 사실 종목에 자신이 없어서 목표 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트폴리오가 이 시간이 좀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성 있는 목표 주가, 그리고 제가 충분히 저 정도는 갈 수 있겠다는 목표 주가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면은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13,000원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13,000원을 상향 돌파하신다 그런다면은 이제 14,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14,000원을 상향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3,000원을 상향 돌파하면은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14,000원을 상향 돌파한다 그러더라도 그때는 욕심을 다 버리시고요. 전액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7월 중순 이후에 BDI 지수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블딥 우려의 해운주들의 주가가 그다지 높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한 13,000원 조금 낮춰주셨거든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심팩인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12.5% 정도 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목표가를 5,000원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나마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신팩을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운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었는데 결국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유일하게 이제 강한 수익률 좀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하고 있는 종목이 신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팩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기대감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수익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관찰이 급락을 했었는데, 주가 관찰이 급락했던 이유는 제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악화가 됐었거든요. 이게 단기 순이익이 악화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주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크게 우려감을 나타낼 필요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안 좋았는데 단기 순이익이 좋아졌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지 추세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본다고 그런다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주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8월 20일 날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연기금에서 물량을 보험권과 증권 쪽으로 좀 넘기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 주식이면서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연기금이 6% 이상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연기금의 투자 성향은 5% 이상 보유를 잘 안 하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정 부분 물량을 넘길 것인데, 사실은 물량을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없다라고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물량을 받았던 자체가 이제 보험과 증권 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을 보러 보험 기관 중에서도 이제 보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최근에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후에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본다 그런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결국 수익률 게임이 강하게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시장, 작년 이후부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가장 많이 팔았던 주체는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익률을 탁 놓고 본다 그런다면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관들은 일단 좀 원활하지 않는 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어떤 좀 집중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최근에 투신권의 어떤 심팩에 대한 어떤 자금 집중은 결국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전략은 변한 게 없습니다. 투자 전략은 여전히 5,000원대까지 매수 단가, 즉 목표 단가를 좀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이 공작기계 쪽의 사업 비중이 높은데요. 공작기계 같은 경우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IT라든가 또는 전자 부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전자 제품 또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작기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라든가 자동차 업종의 어떤 공격적인 설비 투자라든가 결국 이제 매출 확대가 결국 이제 공작기계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2분기 때 공작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또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타났던 당기순이익은 결국 이제 3분기, 4분기의 실적 호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급상승할 가능성, 즉 기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여전히 심팩은 좋은 종목이고 계속해서 그럼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체면치레를 하는 종목이 심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가장 많이 애착이 가는 종목이 심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도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손절가까지 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런다면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5,000원을 상향 돌파한다 그런다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상향 돌파한 이후에 5,000원을 안착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바로 이제 전액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그간 갖고 계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LG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LG전자를 매수하신 지 보유하신 지가 한 41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10만 원이었는데요. 목표가 1차 목표가를 11만 원대로 조정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2차 목표가는 기존 그대로 12만 5천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성장성 매출 우려감에 그런 우려감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고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증권인데요. 지수 상승의 최대 수혜주 그중에서도 이제 SK증권을 들고 가고 계십니다. 목표가 2,500원 그대로 제시를 하셨고요. 보유하신 지는 한 38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수익은 1% 이상 난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X 페노션입니다. 7월 중순 이후에 BDR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WD 우려감에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STX 페노션 목표 주가를 아주 조금 수정을 하셨습니다. 14,000원에서 13,000원으로 조정을 하셨고 2차 목표가는 기존 그대로 14,00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심팩인데요. 수익률이 가장 좋으시네요. 12%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투신권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심팩 그대로 목표가 5,000원 들고 가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고스의 대박 포트폴리오 내일 이 시간에는 대우증권 신천지점의 강정원 차장님의 종목들을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대박클럽 출연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 그리고 핵심적인 전략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예,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이쪽으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자세히 적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MDS 테크고요. 예, MDS 테크놀로지.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부터 여쭤볼까요? 예, 매수 가격은 8,780원이고요. 예. 예, 비중은 40% 정도 되거든요. 8,780원에 40% 정도 갖고 계세요? 예. 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40% 정도 사신 건가요? 예, 처음부터 40% 정도 샀어요. 예,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시겠죠? 예,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 정도로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예. 예,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도가 가능한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아니요, 한 달 정도 여유.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십니다. 네. 예,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MDS 테크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에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 팀장님, 네. 한 달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회복해주세요. 참 힘든 결정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 단가까지 도달할 수 있냐가 문제점인데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8,780원이라 그런다면은 낮은 매수 단가도 아니고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다. 사실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한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일단 이 업체가 영위하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생산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꼭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다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를 만들 때도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역시 이에 화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도 연일 좀 좋아지면서 수익성의 호전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매수 단가가 8,780원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 이제 8,780원에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이 위에서 매수를 했고요. 결국 이제 제가 뭐 예상을 한다 그런다면 결국 5월달에 좀 매수를 또 4월달, 5월달에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지선이 8,000원이었거든요. 8,000원을 이탈하니까 결국 이제 지지선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7,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놓치면서 지금 손실의 폭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계신다 그런다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 조금 길게 보면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글쎄요, 길게 본다 그러더라도 이제 매수가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예.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8,000원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의 어떤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지선을 툭 하고 치고 내려가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지지선은 하나의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결국 8,000원대까지 온다 그런다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8,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8,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힘들다라는 가정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그런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8,000원을 하나의 고빗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시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라 그런다면은 매수 단가를 회복하기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매수 단가도 높은데 사실은 비중도 높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를 넘어가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8,000원대까지 간다 그런다면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8,000원을 제 예상의 반대로 8,000원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쭉쭉 나간다 그런다면 그때는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8,000원을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8,000원을 상향 돌파했는데 8,000원을 안착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 빠져놓으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애매한 부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제 제일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8,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추세적으로 9,000원대 또는 우리가 뭐 만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8,000원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8,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비중 축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세워두는 그 원칙, 손절가를 꼭 놓치지 말고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시면 다시 한번 문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데요. 74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꽤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56만 원에 50% 갖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지금 막 또 종목 상담으로 포스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49만 원에 20% 갖고 계신데 제철 업황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하다고 04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제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실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이제 3, 4분기 이제 철강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잠시 차트를 먼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추세는 이탈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추세는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추세 지지선을 만들어준 상황을 지지하지 못하고 추세는 이탈한 상태인데 여기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어떤 블루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다 그런다면은 손실폭이 확대된다 그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익을 줄 수 있는 모습이 포스코인데 사실은 철강 가격 인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은 철강 가격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 불가피하냐면은 사실은 철강 수요가 모자라서 철강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결국 이제 철강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 가격은 많이 내렸는데 철강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게 치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 인하는 좀 불가피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을 인하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신데 만약에 철강 가격 인하가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라고 본다 그런다면 철강 가격 인하가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철강 가격 인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수익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업황은 뭐 단기적으로는 우려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업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철강 가격 인하냐 또 인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은 올해 지난 7월이었죠. 중국에서 고강도의 어떤 철강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어떤 해소는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 이제 국내 철강 업종이 좀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포스코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매수가가 56만 원이라 그런다면은 상당히 매수가가 높다라고 좀 비중도 많으세요? 50%.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중이 많다 그러더라도 그냥 내가 뭐 김장똥 묻어넣듯이 묻어넣는다. 또는 뭐 이거 오를 때까지 절대 안 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뭐 매수한테 도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설정해드리면 좀 안타깝지만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52만 5천 원대가 목표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52만 5천 원대에는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7447님 그리고 오늘 포스코를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신 0438님 두 분께 좋은 진단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포스코 봤고요. 이번에는 삼성 SDI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주가 올라오면서 이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726님께서 사셨고요. 17만 4,500원에 15%를 갖고 계십니다. 꼭 좀 진단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삼성 SDI 사실은 뭐 지난달에 시장이 곽광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8월 초에 16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19만 원을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16만 원에서 19만 원대까지 단숨에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단숨에 상승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결국 AMO LED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AMO LED의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의 판매량까지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판매량을 연말까지 160만 대 생산량이 나타났었는데 이 생산량도 120만 대까지 조정할 정도로 최근에 AMO LED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I의 성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된 상태인데 주가는 신기한 것이 성장성이 아무리 부각이 된다 그러더라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런다면 또 하락을 하는 것이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매수 단가가 174,500원이라 그런다면은 그래도 좀 적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사신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보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 정상이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는 뭐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중도 15%라 그런다면 적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의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무게중심이 맞춰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사업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까지 포함한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굳이 설정한다 그런다면 16만 원대를 설정해 주고 싶은데 16만 원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16만 원대가 하나의 견고한 지지선이거든요. 이 16만 원대를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14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차적인 손절가는 14만 원대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여전히 19만 원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번에는 코스닥 쪽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코오롱 아이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055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100원에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마음이 좀 애타시겠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최근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좀 각광을 받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 클라우딩 컴퓨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IFRS죠. 국제회계 기준과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IFRS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가 계속해서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좀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동부 CNI가 지주사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코로나19는 역시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기대감들도 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연초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5월달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등이 물론 세게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2,100원이면은 지금 현재 손실은 약 5% 정도 좀 나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손절을 필요 없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40%는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일단 2,25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요. 2,250원 정도로 온다 그런다면 일단 미련 없이 가지고 있는 비중의 반 이상을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어떤 물량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어떤 성장성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왔다 그런다면은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와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정은성 팀장님께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이닉스가 우량주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0125님께서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심사장입니다. 하이닉스 30% 갖고 있고요. 22,150원에 샀습니다. 단기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친절하게 또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글쎄요, 단기로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예.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바닥권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을 단기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이닉스는 제가 좀 전에 IT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는데 사실은 2분기 실적의 정점에 대한 우려감들, 즉 3분기부터 실적 둔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성은 없고 이 종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가지고 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으면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3조 5천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약 퍼 3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퍼 3배 수준이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21,850원인데 얘는 4만 원대까지 상승한다 그러더라도 절대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어디까지 상승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엠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를 봤는데요. 중장기 접근이 용이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해볼게요. 제일기획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종목이네요. 0960님께서 보내셨고요. 제일기획을 13,000원에 갖고 계십니다. 보유 기간과 매도 시점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비중은 없으시고요. 일단 13,000원이니까 지금은 손실권이 아닌데 예. 싼 가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광고업체, 종합 광고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과 궤도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삼성그룹의 대부분의 광고가 좀 제일기획으로 몰리면서 결국 이제 수혜가 좀 일어나고 있는 업종인데요. 역시 경기하고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연초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드컵 그리고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3분기, 4분기 때 예정되어 있는 베이징 아시안 게임까지 감안한다 그런다면 이제 어떤 뭐 광고 시장이 확대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안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이제 제일기획으로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현재 수준을 본다 그런다면 사실 연고점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연고점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요. 이 조정에 대한 추세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급등한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큰 욕심 없이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일기획까지 봤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이제 시즌2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정 팀장님께서도 역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될 텐데요. 정 팀장님, 네. 강의 시간에는 어떤 강의 내용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지식을 채워주실런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떤 운동이든 공부든 결국 이제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만 탄탄하다 그런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은 뒤에 받쳐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 분석에 좀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초보들도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대박클럽 시즌2에서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순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던 정은성 팀장님께도 수고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신 종목들 대박클럽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오늘 못다 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이 시간 그리고 투자클럽에서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